정오 종합뉴스. (1월 28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이 국보위 참여에 대해 광주 시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청와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과 관련한 한일 정상회담 발언록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세월호 인양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원래 계획보다 한 달가량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어제와 오늘 진행된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예상대로 연방기금의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기금 금리는 현재 0.25%에서 0.5%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미 연준은 특히 세계 경제와 금융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유가 급락과 중국 증시 폭락 등 불안해진 세계 경제를 주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세계 경제 불안이 해소되고 미국 경제가 다시 성장세를 보이지 않는 한 당분간 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어제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의결했습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 겸 비대위원장은 어제 비대위원으로 박영선, 변재일, 우윤근 의원과 이용섭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 4명과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김병관 웹젠 이사회 의장 영입인사 2명 등 총 7명을 선임했습니다. 한편 김종인 위원장은 비대위 출범 후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국보위 전력에 대해 국보위가 성립된 과정에서 나타난 재반 상황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철저하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며 광주분들께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습니다. 국보위가 성립된 과정에서 나타난 재반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저 자신도 철저하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확고합니다.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급작스럽게 그와 같은 사태를 발생을 시켜가지고서 많은 인명을 피해가 낸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저희 전문성 때문에 비대위에 참여하게 됐던 건데, 지금 우리 광주의 그 당시의 상황을 경험하신 분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참 부정적인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비대위 참여했던 경력이 이 광주의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참 정서적인 문제를 야기시켜가지고서 이게 뭐 잘못된 거를 갖다가 왜 잘못했다고 고백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광주 분들에게 굉장히 죄송한 말씀을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 5.18 민주화 운동으로 인하여가지고서 참 대한민국이 그래도 87년 개헌을 하고 참 민주주의 국가로 탈바꿈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그 정신은 길이 받들어가지고서 앞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갖다가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에 제가 보답하고자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곤 인재영입위원장은 평당원으로 물러난 문재인 전 대표에게 문 전 대표가 부산 등 험지에 출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문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유효하다고 하지만 가능성에 대한 여운을 얘기했던 적은 있다며 문 전 대표의 부산 출마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이제 혁신위원장 하면서 문재인 대표에게 이제
요청하고 권유한 게 있습니다. 네. 당연히 총선에서 큰 역할을 하셔야 되죠. 백의종군으로 이제 또 선당후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큰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네. 문재인 대표에게는 부산 등 험지 출마를 요청했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큰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었죠. 예. 물론 방법은 더 고민하시겠지만 문 대표께서 이제 선택해서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한편 야권 연대 가능성을 일축한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등에 대해서는 비판했습니다. 정권 교체라는 목표는 정치 혁신과 이제 발전이라는 원칙과 만나야 되는데 지금 정권 교체를 위한 기본적인 연대, 특히 총선 전 연대 이것을 제대로 해내지 않는다면은 네. 국민들에게서 사실상 비판받을 수밖에 없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예. 지금 국민의당에서 이제 연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도 있고 네. 일부는 상당히 이제 국민의 열망을 잘못 본 데서 오는 이야기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안철수나 박주선 의원은 국민의 열망을 좀 잘못 읽고 있다 이렇게도 분석이 되네요.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리얼미터에 따르면 25일에서 27일 사흘간 전국 성인 1,524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새누리당은 42.6%, 더불어민주당 24.3%, 국민의당 13.2%, 정의당 3.5%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3.4%포인트 급등했고 더민주는 0.7%포인트 내렸으며 국민의당은 무려 3.9%포인트나 폭락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와 유선전화 병행 임의 걸기 전화 면접 및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 응답률은 5.7%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비판에 대해서 친박 중진들이 오늘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오늘 김 대표 면전에서 권력자 발언을 해서 왜 분란을 일으키냐며 여당인 새누리당의 권력자는 김 대표 스스로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김 대표의 권력 주변에 수준 낮은 사람들이 완장을 차 권력자의 이미지를 손상시킨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이런 말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지금 우리 새누리당이 희화화되고 있다며 누가 진짜 권력자인지 수수께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협상이 한일 간에 타결이 된 지 오늘로 꼭 한 달째인 가운데 위안부 피해의 참상을 알리고 아베 총리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이옥선 할머니는 절대 지지 않고 반드시 공식 사죄를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옥선 할머니의 인터뷰입니다. 다른 게 없지. 우리 명의를 빨리 회복시키고. 명예 회복시키고. 공식 사죄를 꼭 받아야 되지. 공식 사죄를 꼭 받아야 되겠다. 안 선생님 생각해보시오. 난 안 지겠어요. 안 지겠다 이 말씀이세요? 지지 않겠다? 꼭 사죄를 받고야 말겠지. 아, 사죄를 받고야 말겠다. 이 할머니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위안부 피해자들을 속이고 합의를 받아들인 것은 틀린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그렇게 하면 나쁘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일본 정부에 대고 항의를 하니 맨날 명의를 회복받겠다고 우리는 근신신 할지도 여기 정부는 꿈쩍 안 하고 예, 이분의 해비를 한 것도 생각해보시오. 피해자를 어디 두고 피해자는 뭐 다 죽고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정부도 좀 나쁜다 그렇게 하면. 아, 우리 정부도 그렇게 하면 나쁜 거다. 피해자를 속이고 그 받아들입니다. 청와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요구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과 관련한 한일 정상회담 발언록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민변은 앞서 일본이 지난 18일 한일 정상회담 발언을 외무성 누리집에 공개하자 청와대 양국 정상회담 발언록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민변은 일본 외무성 누리집에 공개된 발언록에는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이 변함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적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인양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원래 계획보다 한 달가량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현장 여건 문제로 작업 기간이 길어져 인양 완료 시점이 애초 계획했던 6월에서 7월로 늦어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침몰 현장의 유속이 빠르고 시야 확보도 어려운 데다가 세월호가 대형 선박이라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명 치료를 중단하라는 존엄사 판결이 있었더라도 이후 생존을 이어가며 진료비가 발생했을 경우엔 환자 측이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세브란스 병원 측이 국내 첫 존엄사 판결을 받고 숨진 김모 할머니 유족을 상대로 미납 진료비를 청구한 소송에서 연명 치료에 들어간 비용을 사실상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인공호흡기를 떼라는 1심 판결 이후에 발생한 진료비는 유족이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사실상 사망 전까지 들어간 진료비 전액인 8,6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가 현재 시간 27일 이틀째 급등세를 타며 배럴당 33달러 위로 올라섰습니다. 러시아가 원유 감산 참여 여부를 놓고 석유 수출국 기구와 논의할 예정이라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기폭제였습니다. 브렌트유는 영국 ICE 선물 시장에서 1.30달러, 4.1% 오른 33.10달러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WTI 가격은 전장보다 배럴당 85센트, 2.7% 상승한 32.33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이는 지난 8일 이후 2주 만에 최고에 해당합니다. 환경미화원 채용 시 남성과 여성에게 같은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생물학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같은 체력 시험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경기도 A시의 환경미화원 채용시험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 A시 환경미화원 채용에 응시한 김모 씨 등 여성 5명은 체력평가 시험에서 남녀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남성에 비해 훨씬 낮은 점수를 받아 떨어졌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여성 지원자 9명은 서류 심사는 전원 통과했지만 체력 점수 부족으로 전원 탈락했습니다. 입양한 동자승을 수년간 성폭행한 6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오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사찰주지 A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판결받았습니다. 전남 장성의 한 사찰주지인 A씨는 10여 년 전 딸로 입양한 동자승 B양을 2011년부터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제주와 전남 해안에 비가 오겠고 밤에는 충청 이남 지방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도에서 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0.3도입니다. 정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아였습니다. 국민라디오